말씀드리려고요. 대한교육학 제가 밖에 나가면 이번에도 슬로바키아 가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갈 동안 저는 밖에서 강의를 할 텐데 제가 보통 밖에 나가면 그 외국 사람들이 가장 우리나라 한국에서 누가 왔다 한국 잘 모르는 나라도 많지만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북한의 핵입니다. 저희도 잘 모르는 소식을 먼저 듣고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저도 찾아서 대답해야 되고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대한교육이라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프레네 교육, 뭐 발도르프 이런 관계자들이 그걸 대한교육의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는 공교육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한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신기해요. 어떻게 사교육, 그거 뭐라 그러죠, 선생님? 사립학교도 아니고, 공교육도 아니고, 그 사이에 끼었고, 어떤 때는 인가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형태를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 대한교육 안에서 에스페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제가 보통 밖에서 하는 강의의 주제인데, 안에서 얘기할 때는요, 에스페란토는 어떻게 생겼냐면, 왜 그렇게 대한교육하고 닮았고 잘 어울린다고 제 생각에는요, 자메노프라는 사람이 이제 1887년에 에스페란토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러시아가 좀 강대국이었어요.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구사해야만 책도 볼 수 있고 그랬었고 그런데 러시아의 어떤 압제에 피해서 폴란드 비알리스토크에 여러 민족이 모여서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또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장 사람들끼리 뭐 도끼로 찍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자메노프라는 10대 소년이 좀 잘 사는 집안 아이였는데 자기 집 2층 집에서 밑에 시장 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부지기수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쟤네들이 왜 싸울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는 언어만 뭔가 좀 이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때린 게 아니라 이걸 놓은 거야 이렇게 쉽게만 말할 수 있다면 러시아 사람, 독일인, 폴란드인 그 사람들이 좀 덜 싸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럼 지금 있는 러시아어나 폴란드어, 프랑스어는 너무 어려워. 시장 사람들도 배우기엔 너무 어려워. 그러면 내가 한번 뭔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소통이 되는 언어를 만들어 볼까? 이래서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에스페란토의 시작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성격이 좀 차분한 사람이고 선생님 굉장히 명쾌한 사람이고 공부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에스페란토가 대한교육과 좀 닮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에스페란토는 자기다움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게 뭔가 제가 이제 몸으로 경험을 한 것이에요. 몬트학교에서 제가 3년 6학기를 에스페란토를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했지만 놀이 뭐 아까처럼 노래 하나 이제 한 학기 쫙 이렇게 끌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귀농하기 전에 딱 헤르즈베르그를 한 20시간 걸쳐서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물어가지고 뭐 해서 갔습니다. 물론 편지도 다 거의 현지에 넣어놓고 다 했죠. 여기가 바로 헤르즈베르그에 있는 에스페란토 센터입니다. 여기에 가서 한 달을 가족이 지내는데 김치단치가 뭐냐면요. 한 달 지낸다고 하니까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해본 저희 남편은 가서 밥을 해주겠노라고 그동안 학교에서 너무 5년 동안 수고 많았다 그래서 밥을 해주겠노라고 이미 까마입니다 선생님. 고추장, 된장 뭐 해가지고 김치 다 해가지고 저희가 몇 차례 이렇게 통과를 못했으니까 공항에서 혹시 이렇게 그 뭐죠? 뭐라고? 폭탄 아니고 너무 그 살고 이렇게 아토복체류 이런 거 가족이 막 다 왔죠. 가방 크죠 이러니까. 그리고 저희끼리 막 얘기했죠. 김치 냄새는 안 좋아할 거야. 마늘 안 좋아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센터에서 어떻게 밥 먹지 막 그랬는데 매일 점심 도시락을 제 남편이 준비해줬습니다. 볶음밥 같은 거를. 이 센터에서 공부를 하다가 몇 번을 먹었어요. 그 다음 김치는 가져온 게 다 떨어져서 나중에는 배추 같은 것도 외국에 많이 있거든요. 겉절, 고춧가루 가져요. 겉절을 해 먹었는데 마늘 쪄서 넣고 하니까 얘네들이 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늘 냄새, 오징어 냄새 이런 거 외국 사람 싫어한다 뭐 이런 좀 생각 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센터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거 하나씩 먹어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럼 맵고 막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의로 얘네들 뭐 독특한 맛인데 뭐 이런 거 예의로 그냥 그러는 걸 거야. 이랬는데 어느 날은 와서 저한테 정중히 부탁을 하죠. 저 겉절이 만드는 것을 기자도 다 불러서요. 겉절이 만드는 걸 여기서 앞에서 에스페란토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 파티를 김치밖에 없어요. 이거 봐요. 밥하고 김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헤르츠베르크 신문에 대대적으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공항을 통과할 때 제 남편이 그래도 꽤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 너의 영어는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저희가 3시간씩 기다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뭔가 약간 열등감 주는 막 이런 고압적인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어 사용자 통역자가 나와서 전화로 하고 저희가 통과를 했는데 헤르츠베르그 센터 가니까 야 이렇게 마음이 놓을 수가 김치도 막 좋아하지 막 마늘 냄새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 에스페란토라는 게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이런 문화구나 이런 생각에 한 달 동안 굉장히 편하게 지내다가 들어왔거든요. 일본 그 다음에 이제 교토의 프리스칼레르네어에서 이건 뭐냐면 이제 스카이프로 이따 끄트머리에 얘기를 할 텐데 스카이프로 저희 시골집 얘기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시골에서 보여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막 인형극 막 이런 거 자기네 마을에서 열린 거 소식들 막 얘기해 주지만 저는 뭘 할까 하다가 저희 집이 연탄을 떼요. 그래서 겨울에 연탄을 여기 한 300장 쌓아놓은 이렇게 뭐죠 연탄재 어디 버릴 수 없으니까 쌓아놓은 게 눈이 딱 덮였는데 너무 이뻐서 그거 하나 찍어서 이제 저는 보냈더니 얘네들이 막 박수 치고 막 시골살 이게 뭐냐 막 이러다가 그 덕분에 제가 강의를 하러 초대가 된 곳이 일본하고 프랑스에 초대가 됐어요. 저의 시골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사실 제가 귀농을 했다 그럴 때 한국에서는 그냥 귀농했다면 조금 좀 그렇게 보기도 하고 보고 싶다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시골에서 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의 어떤 독특한 내가 수줍으면 수줍은 대로 나만의 어떤 것들을 보였을 때 굉장히 이렇게 환호하는 나랑 다른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에스페란토는 이 사진은 제일 인기 있는 사진이죠. 외국에서 이거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저희 집 바로 옆집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꽃감이잖아요. 상주하면 꽃감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꽃감이에요? 꽃감인데 이 외국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게 꽃이냐 뭐냐 막 이러죠. 치즈 아니에요? 치즈? 치즈처럼 보이냐? 그럴 수도 있네. 아무리 봐도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저건 꽃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저는 가끔 이렇게 보실 땐 예쁠 수 있지만 맨날 보는데요 그런데 저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보였을 때 와, 신기하다. 너 우리 마을에 와서 그거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니? 한 일주일 동안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해서 제가 밖에 나서 매년 한 차례씩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특별한 저의 재주나 그게 아니라 제 곁에 제 삶의 어떤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궁금해하고 이럴 때 제가 국제무대에 섰을 때 쫄릴 게 하나도 없죠. 대안학교 교사죠. 가난하죠. 시골에서 그냥 농사 못 지어서 이런 사람인데 뭐야 다 궁금해하잖아요. 내 얘기를.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어깨가 딱 펴지고 목소리가 커지죠. 나는 시골에서 이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감이야 이러면서 신이 나죠. 이런 게 에스페란토가 이런 나한테 자긍심이나 내 생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런 걸 주는구나. 이건요 에스페란토